4-2에서는 우리 선언 가운데다 놓고 살펴봤어요. 선언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선언해둔 이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치환을 해가면서 새로운 형식 이렇게 막 해가면서 만들 수가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도까지 같이 살펴본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3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해 놓고 그렇게 선언해 둔 이름을 사용할 때, 수식으로서 적을 때 그 수식을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받아먹을 예정이냐를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A라고 선언했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처럼 사용하겠다와 같은 수식을 적을 때 조금 더 많은 자유도를 가져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4-3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복습의 마지막 세트에 해당하는 포인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얘는 슬라이드도 20몇 장밖에 안 되고. 자, 우리가 적은 수식을 우리 앞에 있는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디듀스 해가면서 컴파일러 수행하는지, 명령어들을 뽑아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C 컴파일러의 디듀스 규칙이랑 각각의 연산자, 예를 들면 대괄호, 예를 들면 별 연산자, 앰퍼센드 연산자 등등의 실질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복습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하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나를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디서 어셈블리가 나옵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일도 나올 예정이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일단 시작을 봅시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더블 형식을 중간에 한번 써봤어요. 웨이트는 1.0, 1.5로 이니셜라이즈하고 웨이트 더하기 1.5 계산 결과 값을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난 시점에,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가 위턴문을 가리키고 있을 시점에 넘버 자리에는 어떤 값이 담겨 있을까요? 자, 웨이트에 1.5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1.5를 더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넘버에 담아요. 그럼 넘버에 뭐가 담기게 될까요? 그죠? 3이 담겨 있게 되겠죠? 좋아요. 자, 근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자, 이거를 저만 할게요. 여러분 힘드니까. 근데 진짜 계속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혹시 어디서 나는 걸까? 여러분의 시간은 조금만 할애를 해볼게요. 지금 어딘가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려요. 교수님이 움직일 때 마이크 쪽에서 소리가 약간 나는데. 세상에, 나 녹화를 안 했어. 재생을 해버렸네. 범인은 나였어. 그래도 이상한 걸 계속 생각하다가 처음에 수정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쨌든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빠르게 알 수 있었네. 아, 이거 그러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나? 뭐 그러긴 너무 귀찮은데 적당히 유튜브 올릴 때는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였어요. 자, 아무튼 해결됐어요. 자, 이번에도 조금 보기 쉽게 X86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 슬라이드에 들고 왔다 보시면 돼요. 자, 저 는 수식, 지금 더블 덧셈식이 포함되어 있는 int 는 수식에 대해서 명령어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자, 일단 명령어가 좀 길어서 밀려나긴 했는데, 자, 우리 지난번 디스 어셈블리를 볼 때는 move 기억나죠? cmp 기억나고 add 기억나죠? 그죠? 자,
그 move라는 명령어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걸 EAX에 담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적당히. 근데 사실 move라는 명령어는 int 값 하나를 담아서 들고 와서 int용 레지스터에 담는다라는 명령어였어요. 여기선 지금 뭘 하는 거냐? 자, weight에 담겨 있는 더블 값이랑 1.5랑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move를 먼저 좀 한 다음에 add를 하겠죠. 지금 보면 move 하나랑 add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move sd랑 add sd라는 명령어로 int용이 아니라 더블용 명령어인 것 같은 느낌의 완전히 다른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SD는 뭐의 약자일까요? 자, 일단 D는 더블의 약자예요. S는 뭐의 약자일까요? 자, 여러분 막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뭐 숫자 클수록 좋고 막 10의 자리가 클수록 비싸고 그러잖아요. 3080이라든가 이런 거. 자, 그 그래픽 카드가 뭐 하는 애예요? 왜 비싸요? 걔가 좋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구매했어요? 그거 비트코인 채굴할 때 쓰는 건가요? 자, 걔가 뭐가 좋길래 CPU가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카드를 또 사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그래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왜 좋아지는 걸까요? 애들을 한다 칩시다. 두 개 숫자 int 값을 더한다 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int 값 하나를 왼손에 들고 int 값 하나 오른손에 들어서 그 둘을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덧셈을 한 번 하는 거죠. 자,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move 명령어랑 add 명령어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넘버 들고 오고 초이스 들고 와서 더해요. int 값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더해요. 근데 그래픽 카드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들고 와서 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 CPU 안에는 덧셈을 위한 기계랑 뺄셈을 위한 기계가 잔뜩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덧셈을 위한 기계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면 나는 숫자를 막 2, 30개 들고 와도 어차피 덧셈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시점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애한테 계속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고 저거 더하고 이렇게 수많은 명령어 실행을 통해서 덧셈을 30번을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픽 카드의 성능 지표 중에 뭐 테라플롭이니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안해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그래픽 카드에는 그런 간단한 덧셈, 간단한 곱셈을 할 수 있는 덧셈 기계, 곱셈 기계가 몇 천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렬로 쫙 해서 숫자 하나 세워두고 일렬로 쫙 해서 숫자 하나 세워둔 다음에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쫙 다 전부 다 곱해서 바로 옆에 메모리에다 쫙 쌓아줘라는 하나의 명령어가 존재해요. 그러면 자, 이만큼 값들의 나열이랑 이만큼 값들의 나열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값들의 나열을 수학에서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수열 말고, 그러니까 값들의 나열을 하나의 단위로 부를 때, 수학에서 하나의 세트로 할 때,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나열은 그걸 행렬이라 부르죠. 자, 근데 요만큼의 나열 또는 요만큼의 나열은 뭐라 부르죠? 그죠? 벡터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만큼의 나열, 한 줄의 나열을 벡터라고 부르면 딱 그거에 대비되는 숫자 하나만 다룬다라는 건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그죠? 스칼라라고 부르죠. 저 S는 스칼라의 약자예요. 그래서 더블 값을 다루는 건데 더블 값을 하나를 다루는 명령어예요. 근데 move 명령어예요. 그래서 move SD는 move 스칼라 더블의 약자입니다. 왜냐? 지금 왜 스칼라 더블을 하냐?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더블 값 하나를 들고 와서 또 하나 들고 와서 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ove SD에서 weight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EAX에 담는 게, EAX는 int 값 담기에 적합한 친구예요. XMM0이라는 이름의 레지스터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add SD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더블 덧셈 한 번을. 그래서 XMM에 담겨 있는 거랑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1.5에 해당하는 숫자를 들고 와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덧셈식에 대해서는 더블용 명령어를 써서 컴파일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덧셈을 하는 거예요. 자, 인트 덧셈 하기 위한 기계랑 그 장치랑 더블 덧셈을 하기 위한 장치는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쓰면 되고, 그런 하는 김에 레지스터도 인트 담기 위한 레지스터, 더블 담기 위한 레지스터를 다르게 넣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메모리 위에서 1.5를 가져오기는 해요. 즉시값으로 때려 넣지 못해요. 더블 형식은 8바이트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어딘가에 1.5를 담아두고 그거를 들고 와서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어디 담겨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수식 1.5가 L밸류 수식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1.5를 메모리에 담아놓고 쓰긴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수식 %1.5를 여러분이 적는 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컴파일러 자기 혼자 1.5를 몰래 저기다 숨겨놓고 꺼내와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맨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move 명령어죠. 쟤는 뭐 하는 데 쓰고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는 데 쓰고 있죠. 넘버 맞죠?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 위한 move 명령어예요. 이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요 는 수식 계산하면 3이 담겨야 되잖아요. 요 두 명령어는 1.5 더하기 1.5를 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move는 최종적으로 3을 담을 거예요. 3은 EAX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 요 명령어 CVT, TSD, ESI는 무엇 하는 친구일까요? 얘는 자, 일반적으로 명령어에서 인수에 해당하는 걸 읽을 때는 오른쪽 걸 왼쪽에다가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MM 0에 있는 걸 바탕으로 EAX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자, CVT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죠? 컨버터의 약자인 것 같죠? 자, TSD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요상하죠? 아무튼 이 명령어는 뭐를 하는 명령어일까요? XMM 0에는 3.0이 담겨 있어요. 그죠? 더블값 3.0이 담겨 있다면 EAX 레지스터에다가 인트값 3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 convert with truncation scala double to scala int의 줄임말이래요. 더블값 하나를 들고 와서 버림 연산을 통해서 인트값 하나를 만들어서 EAX에 담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C에서 더블은, 그러니까 C에서 소수점 달린 형식을 가지고 소수점 안 달린 형식 값을 만들 때는 무조건 버림을 하죠.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쓴다면 올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나쁘죠? 근데 일단 저 친구가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int 변수 넘버 자리에 3이라는 숫자를 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전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러가 간주를 해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저 덧셈식은 분명히 더블 형식 수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int 값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굳이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불러요. 캐스팅 연산자는 괄호 열고 닫고를 일단 적은 다음에 그 중간에 형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C에서는 요래요. C에서는 여러분이 형식을 적을 때는 그냥 맨 땅에 적는 게 불가능해요. 수식에다가 그냥 맨 땅에 int라고 적으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C에서는 형식을 적는다. 기본적으로 괄호를 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size of 연산자 같은 거에서 int 형식이 몇 바이트냐 할 때 그때는 괄호를 여러분이 반드시 치셔야 돼요. 형식을 칠 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타입 자리에는 우리 아까 조사식에서 봤던 int 적으실 수 있고요, int 별 적으실 수 있고요, int 별 대괄호 같은 것도 적으실 수 있어요. 아까 그 조사식에다 뭐 수식했을 때 오른쪽에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그 표현들을 엔간하면 여기다가 다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적어두면 요 캐스팅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현재는 웨이트 더하기 1.5라는 수식이에요. 자,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이 요 전체 캐스팅 연산자를 포함한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돼요. 그리고 그 형식은 인트 형식이 되죠. 자, 다행히도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 인텔 CPU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더블 값이 있을 때 그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인텔 CPU니까 아까 그 컨버트 명령어 한 번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팅 연산자를 포함한 이 전체 수식, 그 다음에 걔가 우항으로 들어있는 는 수식까지를 성공적으로 컴파일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바꾸고 요거 디스어셈블리 보면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명령어로 컴파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코드로 돌아와 보면, 자, 저런 식으로 디듀스를 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디듀스 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어젠가 그저께인가 살짝 말씀드렸죠? 자, 당연하겠지만 는 수식의 좌항자리 수식이 지금 인트 형식 수식이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인트 값을 담아야만 해요. 근데 우항이 더블 형식이다? 그러면 더블 형식 값을 갖고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하기 연산자다라면 인트랑 더블이랑 싸우면 원래는 더블이 이기는데 지금 여기는 는 수식이기 때문에 두 형식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좌항 형식이 우월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부여를 한다면 오늘 앞에서 살펴봤던 걸 부연을 한다면 자, 지금 좌항자리 수식은 넘버라는 이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넘버에 대한 선언을 봤을 때 넘버의 형식이 인트 형식이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항이 더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최종적으로 인트 값이 나오는 형식으로서 디듀스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트 넘버에다가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만약에 이 코드가 인트 변수 넘버 자리가 아니라 더블 변수 넘버 자리에다가 덧셈 결과를 담는다라고 했다면 일단 중간에 컨버트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최종적인 무브도 더블 형식 값을 담는 무브 SD를 대신 쓰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캐스팅 연산자에 해당하는 수식이 붙은 것처럼 간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우리가 디듀스, 디덕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파일러가 디덕션을 수행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형식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int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더블 a는 3 세미콜론이라 적어놨을 때 그냥 바로 꺼져 하고 빨간 줄 그어주지 않고 3 대신에 3.0을 적어놨다 가정하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느낌의. 자, 디덕션은 기본적으로 형식에 대해서 수행돼요. 그 다음에 수식의 형식에 대해서 방금 전에 더블 형식 수식이지만 최종적으로 인트 값 나오는 수식으로 디덕션 해준 예시를 발견했었고 그거 외에도 C++ 가면 다양한 국면에서 이 형식이 쟤는 들어가려면 A라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얘는 C라는 형식이네. C는 B라는 형식이 될 수 있네. B는 A가 또 될 수 있네. 이러면서 열심히 이 수식이 말이 되는 수식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되는 수식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디듀스를 수행을 해줍니다. C++ 컴파일러는. 자, 수식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온갖 다양한 국면에서 형식과 관련된 다양한 국면에서 디덕션 규칙을 적용시켜 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직접 이 C라는 형식을 다룰 때 디덕션을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커스텀 규칙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 수업 후반에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디덕션은 형식에 대해서 수행된다 정도만 가지고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런 디덕션을 할 때 컴파일러는 컨텍스트를 고려해요. 주변 문맥. 수식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을 둘러싸는 옆에 있는 연산자, 다음 연산자가 뭐냐? 방금 전에 덧셈식이 인트 형식 수식으로 디듀스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다음 연산자가 는 연산자고 그 옆에 넘버가 적혀 있고 넘버 선언에 인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식의 찾아가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덕션 과정에서 디듀스 할 때 필요한 경우 컴파일러는 수식의 형식, 거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에 대한 선언까지 참고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덕션은 기본적으로 컴파일 과정에 이루어져요. 원타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이랑 다르죠, 이건.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x 더하기 3, 자, 예를 들어 return x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을 적어둘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죠? 여기서 아이고, 이거 인수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x를 받아서 걷다 3을 더해서 리턴한다 했을 때, 이 펑크를 3을 넣고 호출하면 얘는 나한테 6을 주겠죠, 인트 형식. 그 다음에 3.5를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때는 6.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아는 다른 형식 뭐 있나요? 뭐 헬로 해볼까요? 헬로 같은 거 하면 꺼지라고 하겠죠. 자, 파이썬에서 저런 더하기 같은 연산자는 이게 인트 형식 더하기다, 더블 형식 더하기다를 예초에 고정 자체를 시키질 않아요. 매번 더하기 연산자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번 좌항의 형식은 뭐냐, 우항의 형식은 뭐냐를 재서 매번 이 더하기가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면 오류고 가능하다면 각 좌항, 우항 형식에 맞는 이번 계산에서의 좌항, 우항 형식에 맞는 적절한 덧셈을 수행해서 결과의 형식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작업이 원타임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C++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트 덧셈이냐 더블 덧셈이냐는 여러분이 녹색 화살표를 누른 직후에, 그 다음에 검은 창이 켜지기 직전에,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 사이 타이밍에 결정돼요. 그래서 이게 디덕션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구경해 두시면 우리의 최종 보스 본론을 시작할 준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일단 예시 압축 파일을 까시면 아마 .c 파일이 7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준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그거를 압축을 풀어보시고 앞에서부터 1번째 예시부터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탑재시켜보고 거기서 실행해보라 하면 실행해보시면서 주석 내용, 막 퀴즈도 막 들어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같이 구경해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손 들면서 질문하면서 퇴근 시간까지를 즐기는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지금 5시 1분이잖아요. 우리에겐 2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날 때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복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소풀 수업은 여러분이 이런 거 미리 1학기 때 다 배우고 왔다 라는 걸 상정하고 스타트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습 기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원래 즐겨야 할 내용을 들어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 잘 견디고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6주어치를 4일에 주파한 거니까 이제 16주어치를 12일에 주파하는 일만, 11일 만에 주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C++ 맛을 조금씩 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저런 재밌는 걸 하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하고 간식을 들고 간식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따로 없고 여러분 대충 다 봤다 하면 느낀 점 적고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셔도 좋아요. 자, 요거 살짝 팁을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열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었을 때 그 배열, 그 수식이 배열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트 상수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1번째 예시인데 보면 to도 이렇게 일단 적혀 있고 펑크1 호출식이 적혀 있는 문장 적혀 있고 밑에 주석 처리되어 있고 얘네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실행하면 당연히 펑크1이 호출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펑크1을 다 봤어요. 이제 펑크2를 한번 호출해 보고 싶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 현재 제 세팅을 입힌 친구들은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고
컨트롤 E를 누른 상태에서 띄고 C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E 누르고 손을 잠시 띄었다가 C를 누르면 돼요. 여기도 컨트롤 E 눌렀다가 C 누르시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컨트롤 E를 눌렀다가 U를 누르시면 주석을 해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아니면 그냥 백스페이스 2번 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자, 이 펑크1 호출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건 지금 펑크1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치 하이퍼링크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클릭하면 이 친구의 정의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이 정의에 있는 이 이름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정의한 이 이름을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있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클릭 기능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맥 설명서에도 적혀 있었는데 F12 키가 자기 노트북에 있다라면 이때 F12 키를 누르면 일로 가고 다시 누르면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F12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거 주석 처리하고 다시 주석 해제하고 컨트롤 클릭하고 본 다음에 다 봤다 라면 사실 실행 취소를 해도 일로 올라올 수 있죠? 컨트롤 G에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시면 길을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